대표님 인스타 보니까 제일 잘 된 게 메뉴판만 바꿔도 매출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네. 요게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메뉴판 뒤집으세요. 나는 이걸 판매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시킨다고요? 그렇다면 메뉴판을 뒤집으세요. 지금부터 꿔바로 판매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나는 팔보채를 많이 판매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팔보채 대짜 메뉴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팔보채랑 멘보샤도 많이 판매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팔보채랑 멘보샤 세트를 만들고 48,000원으로 가격을 맞추세요. 왜 48,000원이냐고요? 팔보채 대짜가 48,000원이거든요. 고객들은 팔보채 대짜를 먹을 바에 팔보채랑 멘보샤 세트를 같은 가격에 시킬 겁니다. 메뉴판 이렇게만 만드세요. 똑같은 거 파는데 메뉴판의 배열, 보여지는 메뉴 순서만 바꿔도 뭐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나 네. 프라이싱이라는 이론인데 네. 그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메뉴를 그렇게 고르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딱 들어왔을 때 3만 원 메뉴가 있어요. 네. 3만 원.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일 싼 걸 제일 위에 올려놔. 그 짜장면에서 유니 짜장.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짜장면 네. 8,000원, 간짜장. 짬뽕 9,000원, 네. 간짜장 만 원, 네. 탕수육 15,000원.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짜장면 8,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5,000원이 비싸 보여요. 그쵸. 비싸죠. 비싸 보여요. 네. 근데 제일 끝에 그럼 3만 원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난자완수나 치면 난자 3만 네. 원이요. 얘를 거꾸로 돌려놓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 처음 보는 가격은 3만 원이에요. 비싼 걸 먼저 근데 내가 난자완수 올려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잖아요. 남자완수는 안 먹을 거죠. 어차피 네. 난자완수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네. 하지만 3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는 순간 15,000원은 그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인간의 들어- 심리예요, 이게. 근데 짜장면 집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 명확하게 나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지 하고 왔어. 근데 그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네. 그 메뉴가 다른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딱 그냥 제일 처음 보는 거를 제일 처음 보는 가격, 제일 처음 보는 이미지 이게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점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비싼 게 있으면 뭐야 이 집 비싸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런 경우는 있겠죠. 노출이 개만데 그럼 문제가 되겠지만 네. 노출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메뉴판을 봤을 때 이걸 메뉴판을 넘겨보지 제일 처음 보는 거 보고 안 먹어야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프라이싱이라는 뭐 헤르만 지몬의 그런 책이나 뭐 그런 기업들이 보통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복수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무조건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하나 팔 때보다는 10,000원이랑 15,000원을 같이 팔면 예를 들면 양을 좀 더 준다든지 뭘 추가해서 같이 팔면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품보다는 복수가 무조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트. 뭐 세트든지 뭐 소중대라든지 보통 보면 팝콘도 뭐 소중대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뭐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대중소로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5,000원, 6,000원, 7,000원 있으면 사람들 6,000원 시켜요. 그쵸. 근데 7,000원, 6,000원, 5,000원이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0원, 6,000원, 5,000원에는 5,000원, 6,000원, 7,000원에는 세 개가 있잖아요. 네. 보통 중간 거를 시켜요. 네.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바꿔서 중간에 있는 게 기존보다 좀 더 비싸게 만들어 놓으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5,000원, 6,000원, 7,000원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6,000원을 시켜요. 네. 자, 근데 5,000원 그러니까 제가 5,000원, 7,000원이잖아요. 얘를 네. 중간을 6,800원을 해요. 그럼 6,800원짜리 시킬 거예요? 7,000원 시킬 거예요? 대짜 7,000원이고 얘는 6,800원이야. 근데 그럼 대짜 시켜야죠. 그렇죠. 대짜 시키겠죠. 네. 그게 프라이싱이라는 이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소자는 일단 양이 적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붙여버려. 이게 보면 네. 뭐 물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든 거지만 왜 우리가 아이폰 하잖아요. 기능별로 쫙 하고 갑자기 용량별로 쫙 하고 하죠. 그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이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근데 아이폰은 시작 가격 적어 놓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네. 가격을 복수 가격으로 한다든지 네. 가격을 나눈다든지 그 그 가격의 차이를 예를 들면 그 디코이 효과라고 해서 가격 차이가 작은 거면 그 윗거를 선택한 내가 이 제품을 팔고 싶어 네. 그러면 중간 가격을 위로 붙여요. 그러면 사람들 다 이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난 중간 거를 팔고 싶어. 네. 그럼 중간 거를 여기 좀 떨어져. 좀 내려. 오히려 소자랑 붙여놓죠. 그러면 밑에 거랑 조금 붙여놔요. 그러면 야 소자 먹느니 조금 더 5천 추가하자. 원 더 주고 이거 맞지. 근데 대짜를 봤더니 한 5천 더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중짜 먹자.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그죠? 행동 설계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행동 경제학이나 요즘은 이제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통 기업들이 다 왜 그분들은 다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뭐 그런 대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저는 장사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 이론을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설팅 할 때도 단품 있으면 하나 더 만드셔라. 이런 거 추가해서 더 만드셔라. 그러면 메뉴 하나 수정한 것만으로도 실제로 매출이 올라요. 그것만으로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걸 아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그 장사 버전에 맞게 제가 콘텐츠를 이렇게 뒤집으라고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근데 요즘은 그 검색을 해보시면 플레이스 이제 뭐 맛집을 검색해 보시면요 위에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싼 보세요. 걸 제일 먼저. 네. 이거 봐봐야겠네. 세트 메뉴를 위에 있어요. 예를 들 들면 A 세트 A 하나 B 하나 C가 있잖아요. 그럼 A가 2만 원, B 2만 원, C 2만 원이잖아요. 제일 위에 세트를 여기 세트로 묶어놔요. 와 근데 플레이스에서는 뭔가 제 느낌에는 검색했는데 비싼 게 나와. 그러면은 야 여기 비싸다 안 가 이럴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눈에 그 다음 다 가격이 보이니까. 그럼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가격을 뭐 비싼 걸 위에 놔라 이걸 떠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옵션이 좀 더 있어야 그죠.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애플이 뭐 무게래 버전에 따라서 그죠. 용량에 따라서 하듯이 프라이싱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팔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일단 비싼 걸 위에 놓고 만약에 내가 비싼 걸 많이 팔고 싶으면 중간 가격을 이쪽으로 좀 올리고 올려서 네. 요거 살 바에는 네. 내가 이거 실 바에 이게 좀 낫지. 네, 근데 만약에 싼 거를 파는 게 내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중간 가격을 내리는 내려서 전략이 요 밑에랑 네. 붙여버리면 네. 그럼 요게 좀 가장 합리적인 선택.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와서 자주 시켜 먹어봤으면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와보는 거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메뉴 하나 둘 뭐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나는 게 그 백종원 선생님의 메뉴파를 간소화하라랑 충돌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 그러니까 이론들은 심리학 이런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어떤 기업에는 이게 적용되고 어떤 업종에는 이게 또 적용되고 어떤 뭐 것에는 이게 적용되니까 어떤 제품에 따라 다를 거고 뭐 다를 거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이 회사의 제품을 많이 팔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막 수십억 주고 그 사람 컨설팅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막 설계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제가 아디다스 그 가격 설계하신 분을 만났는데 아디다스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죠. 그 가격을 설계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죠? 그것도 다 전략이 다 자기가 그 5만 9천 원 하는 게 그냥 5만 9천 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5만 9천 원이 여기 위에 있고 왜 10만 9천 원이 밑에 있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만 하지 말고 우리 장사에도 좀 적용해서 우리도 그런 뭐 대기업만큼 어마어마한 상품군이라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이 메뉴판 안에서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요 좀 덜 비싸게 느끼게끔 뭔가 좀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을 조금 더 팔리게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다 그거 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그쵸, 거는 그쵸. 없잖아요. 네. 다만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뭐 디코이 뭐 이런 것도 다 네네. 일종의 전략들이 있는데 그쵸? 네. 그걸 무작정 따라가라라기보다는 내 고객들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일지를 그쵸. 사장님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프레이밍, 디코이, 중간 가격,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알아두고 그럼 내가 메뉴판 설계할 때 메뉴 설계할 때 그럼 요거는 뭐 조금 요건 더해가지고 요거 세트로 만들어 볼까? 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세트로 그거 메뉴판 하나 바꾸는 게 뭐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예, 노력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아니네.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시라는 거죠.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자영업자분들한테 특히 좀 도움이 될 컨텐츠를 이렇게 유튜브, 인스타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네. 컨설팅도 하시는데 네. 이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안타까우세요? 안타깝냐고요? 네. 안타까운 사연은 저 너무 많아서 일단 폐업을 못 합니다. 폐업을 장사가 안 되는데 왜요?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근데 그럼 할수록 빚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아, 물류센터 가시고 배달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잠깐 시간 내서 또 잠깐 열어놓고 직원은 못 구하고 지금 월급 줄 돈 없으니까. 근데 폐업을 못 해요. 폐업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가게 인테리어 원복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거기다 폐업하려면 부르려면 또 돈을 줘요. 예전에는 돈 받고 줬는데 요즘에는 공짜로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요. 뭐 그 기기 네. 기기 같은 거요? 중고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근데 왜 공짜로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요? 안 가져. 놔둘 데가 없으니까 안 놔둘 팔리니까. 데가 없다는 게 둘 데가 없으니까. 불경기라. 불경기라 아, 둘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런 거고. 안타까운 사정 너무 많죠. 사기 당하는 것도 많고 특히 요즘 프랜차이즈들 얘기도 있고 요즘 배민 또 포장 수수료를 또 새로 받기 시작해서 돈 번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배달도 아니고 우리 가게 직접 와서 포장해가는 손님인데 그러면 왜 포장하면 좀 더 준다든지 좀 깎아준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겨버리면 그게 생겨버리니까 깎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배달은 똑같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배달하면 되지. 똑같은데 어차피.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깎아줄 수가 없죠. 수수료가 그쵸, 똑같은데 그쵸. 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깎아줘요 그걸? 근데 또 오히려 사장님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했는데 고객이 그걸 또 이해해주진 않으니까. 절대 이해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네이버에도 포장 주문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수수료가 0.8%예요. 엄청 싸죠. 배민은 얼마? 배민은 지금 6.8%의 수수료 하면 1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8%면 사실 거의 거저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포장이 사장님들 입장에선 그걸로 유도를 해야겠네. 유도를 해야 되죠. 벌써 발 빠르신 분들은 유도를 하고 있어요. 배달 보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쿠폰처럼 뭐 네이버 포장 시 네이버 포장 시 10장을 쿠폰을 드리는데 10장을 모으면 뭐 거기도 쿠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바일 쿠폰을 네이버 주문해서 공짜로 만들 수 스탬프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개 주문 시에 뭐 서비스 15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주문하라고. 그럼 다른 배달 어플 왔을 때 뭐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네이버로 영암처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벌써부터 빠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포인트인 게 안타깝죠. 빠른 분들은 그렇게 착착착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그래도 좀 고마운 게 그런 거 좀 무리한 돈은 안 받거든요. 네이버는 좀 네이버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막 네. 그 무리하게 막 이렇게 벌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좀 심하잖아요, 사실. 포장인데 고가 수수료를 받으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올라가지, 인건비도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지. 그러다 가격 올릴 수가 있어요? 돈 안 그래도 돈 쓰기 힘들어하는데 가격까지 올릴 만한 이게 안 된다고요. 그게 손님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근데 갑자기 그런 수수료까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단골이 중요하다고 계속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 단골이 수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골은 네이버 포장도 안 해. 그냥 전화해서 사장님 저 갈게요. 그냥 이러지. 가요. 예. 그러니까 단골은 어떤 요구를 해도 웬만하면 들어줘요. 그래요. 알았어. 하는데 신규는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도 않고 뭐 조금 불편하면 다시는 안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단골이 정말 주려고 그 시스템 설계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도 좀 생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혹시 SNS 마케팅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가요? 직원한테 맡기자니 잘 못하고 대행사 쓰자니 사기당할까봐 걱정되시죠? 대표님 사업에 딱 맞는 SNS 마케팅 경로와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 마케팅이란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반대로 이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요. 제가 얼마 전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오류동에서 그 원조 한우 곱창이라는 가게를 하세요.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전에 그 가게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가게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인정도 좀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하루 매출에 10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임대료도 나올라 말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가지신 마인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알려주면 바로 해요. 알려주면 바로 해요. 그게 다예요.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다야. 그래서 막 이분은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리면 플레이스를 저는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수정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가르쳤는데 변화가 안 생겼으니까 너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좀 수정해줘요.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으니까 제가 바꿔놓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라고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 직접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숙제처럼 그 다음 컨설팅 때 이제 이렇게 숙제 검사하듯이 제가 다시 피드백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보통은 그렇게 하면 빠르면 일주일 정도. 그럼 일주일 뒤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저기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꿔놨습니다. 다 바꾸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가게가 눈에 띄어야 된다고. 눈에 잘 안 띈다고. 그래서 가게 앞에다가 인형들을 막 수십 개를 사가지고 곱창집 앞에. 네, 가게 앞에다가 막 해놨어요. 그래서 포토존처럼. 애들이 지나가다가 막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가게를 한번 볼 거 아니에요 한번. 엄마가 손잡고 가다가 애기가 막 좋아하면은 여기 뭐야? 그리고 거기가 하여튼 상권이 독특한 상권인데 어쨌든 그분이 뭐 손님 오시고 뭐 머리 긴 분 오시면 쭉 가서 머리띠 막 드리고 막 와서 손님 앉으면 불편할까봐. 그러니까 이거예요. 머리가 길면 이거 먹으면 흘러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좀 잘하시는 분들은 테이블 놔둬요. 그쵸. 근데 그분은 안 그래요. 가서 줘. 가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전에 유화의자 다 닦아놨지만 다시 한번 뿌려서 닦으라고 보는 앞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갖다 줘요. 그래서 전 이런 면에서 자동화를 너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동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좋으면 자동화는 뒷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앞단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로봇이 서빙해서 오는 거 한 번이야 뭐 재밌는데 나중엔 별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뒷단에서는 자동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효율을 만들어주니까. 근데 앞단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접점에서는 가능하면 좀 휴먼 터치. 그렇죠. 휴먼 터치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한 몇 달 있다 연락 오셔가지고 진짜 카톡으로 오셔가지고 강사님 저 오늘 하루 매출 오늘 400만 원 찍었습니다. 원래 한 달에도 못 벌던 건데 4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억 넘게 찍는 거예요. 1억 2천.
물론 그날 최고 매출이었으니까 네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그 카톡 보내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답장하니까 연락 바로 전화 와가지고 약간 울먹이면서 약간 그 있잖아요. 상기돼가지고 왜? 약간 이렇게 막 복받쳐가지고 네. 막 저도 그 통화하는데 막 저도 막 이렇게 네. 내 가게도 아닌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 뭐라고 연락 오셨냐면 다른 사장님들 도와주러 간대요. 와. 저는 그 며칠 전에 그 제가 카톡을 받았을 때 진짜 너무 고맙다 그랬나? 하여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약간 이 존재 이유를 뭔가 나 이 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뭐 누가 1등 됐다. 강사님 고마워 덕분에 1등 됐어요. 뭐 매출 4배 5배 올랐어요. 뭐 이런 얘기가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만큼 제가 잘했다는 뜻이니까 네. 제가 제대로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 자체가 좋았는데 이분이 다른 분을 도와주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그냥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와.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와 내가 이 일을 물론 더 돈 벌고 하는 거지만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약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거 혼자 말지 말고 알려고 다녀라. 괜찮다. 내 전대차 사가지고 배웠으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 다 알려줘. 모아서 해도 된다. 괜찮다 저는. 꼭 다 안 사도 되니까 가서 하셔라. 괜찮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걸로 진짜 컨설팅 하신 분도 계시고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300 줘야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플레이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저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았어요. 이거를 알려주고 다니니까 그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노력하다 보니까 되거든.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되네? 이런 것도 해볼까? 달라요. 이게 진짜 다르거든요. 사업이라는 걸 해보면 내가 뭔가 아주 작은 스몰 윈이라 그러죠. 작은 거 하나 성공시키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달라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근데 진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오픈해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뒤에 폐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인스타 알고리즘에 뭐 전자책에 떠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전자책을 보면서 그대로 거기서 저는 이제 책에다가 어렵게 안 적어놓고 그대로 따라해라고 그냥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씩 하다 보니 뭔가 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런 거에 약간 감동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아주 보람된 순간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행복하다. 이게 또 그러니까 뭔가 청출어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건 좋죠. 제자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가는 게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좋습니다. 그분이 다음 사람 돕는다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거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하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와 이거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작은 성 설명 드렸잖아요. 저는 사업을 항상 제가 하는 일을 모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제가 제 일하는 방식에 기준이 된 책이 3권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린 스타트업.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 책이 약간 스타트업계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제로 투 원, 피터 틸이 쓴 제로 투 원, 그리고 피터 더러커가 쓴 매니지먼트. 이 3가지가 제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의 모든 걸 만들어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작은 거를 먼저 잡고 뭐 처음부터 너무 막 원대한 꿈, 원대한 키워드, 뭐 플레이스 내가 강남에서 1등 할 거 이거 하지 말고 작은 거 먼저 니치한 걸 먼저 공략하고 거기서 내가 1등을 해. 경쟁하지 마. 내가 거기서 1등해. 그러면 그 주변에 내가 그 점점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를 성공시키면 자신감이 확 붙고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옆에 거를 또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바로바로 하고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려면 측정을 할 줄 모르면 그게 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측정을 됐으면 이게 맞네 아니네 나왔으면 그 다음 가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려나? 라는 가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 그 반복하는 그 꾸준함 그리고 그걸 바로바로 실천하는 실행력. 저는 그게 제가 뭐 엄청난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게 잘 작동하는지 측정하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하면은 사실 이 과정을 사장님이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이게 돼요. 사장이 해야지 그 누구도 못해. 누가 못해줘. 근데 누가 줘 그걸. 근데 이거를 누구 해달라고 맡기는 순간 사단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저희 같이 시작 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지만은 네. 사장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됩니다. 사장이 공부 안 해야 하면 앞으로 세상은 공부 안 하는 사장님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채널의 이 비즈니스 토크 채널 모토가 배우는 사장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너무 좋네요. 저랑 똑같네요. 네, 네.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비즈니스에 대해 배우려고 보시는 걸 거고 특히 좀 특별히 네이버 플레이스와 네. 자영업에 특히 그 특화돼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은성원 코치님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무료로 정말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네. 저도 보면서 다른 훌륭한 분들 너무 많은데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분들 소규모의 오프라인 매장 있는 분들을 딱 핀포인팅해서 이 정도로 잘 알려주시는 분을 저는 못 봐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신다라고 하면 팔로우 하는데 돈 안 드니까 네.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